이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계속해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건 뭐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 뭐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좀 일단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듣기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들어보자. 예, 이야기 한번 이 절실함이라도 좀 예. 어떻게 세상에 전파해서 약간이라도 좀 균열을 낼 수 있으면 나는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에 오늘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어요. 이 상황이. 뭔가 어떤 좀, 의미로? 예. 뭔가 좀 아이러니가 있어. 뭐냐면 예.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또 요새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작가가 방송 중에 언급했던 김승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난 누군지도 몰랐어. 그리고 봤더니 누군지도 몰랐던 그 김승현이라는 사람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함께하는 방송을 또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와 매불쇼에서 참 오랫동안 웃으면서 같이 정말 긴 시간 방송을 했던 오윤혜 씨는 이 방송 끝나고 봤더니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네.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 정말 아이러니.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래요. 예. 일단 매불쇼 사실상 가족 같은 존재였었죠. 오윤혜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윤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윤혜야 이게 얼마만이냐. 이렇게 윤혜야. 오랜만에 와야지 박수 받는구나. 전에는 왔다 갔는지도 몰랐잖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진짜. 댓글에도 이렇게 내 이름이 많이 올라온 것도 처음 봐요. 숫자와 함께. 하지만 오랜만이야. 아이고. 윤혜야. 제가 거의 7년 동안 거의 매주 매부쇼 고정이었고 윤혜야. 3개월 만에 오는데 이 3개월이 저한테 3년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윤혜야. 저는 오늘 정말 매부쇼에서 웃으면서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입꼬리는 올리면서 입꼬리 내려가면 벌칙입니다. 네, 입꼬리 올리면서 지지율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맞아요. 방안을 좀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서로 어느 부분이 좁힐 수 없는 생각인지 아니면 요 정도는 좁힐 수 있나? 예. 그럼 좁히고 안 되는 건 그냥 나는 자꾸 얘기하는 것도 나 폭력인 것 같아.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하고. 근데 뭐 댓글에 뭐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프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딴에는 오늘 좀 용기 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윤혜님 저희가 모셨고요. 이분은 이제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뭐 언급을 해서 이 뭐야 이 사람 해서 이제 봤는데 처음 보니까 더 처음 봤어. 맞아. 근데 이분은 또 유시민 작가의 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김승현 편집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뭐야 이분 누구야? 아니 첫 출연인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또 무겁지 않으니까. 너무 무거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는 있죠. 네, 우리 선생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오윤혜 씨는 이제 우리 매불쇼 식구들은 다 알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개를. 네, 저 김승현의 논제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논제? 글 쓰고 영상 만드는 김승현입니다. 원래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원래 제가 자동차 채널을 했었어요. 자동차 채널이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근데 마침 제가 오윤혜 씨는 그 생식기 채널 하셨던 분이거든요. 무슨 생각이야. 장짜리 채널. 저출산 장려.
네, 사랑과 연애의 진심. 두 분 다 출연하셨잖아요, 오전 TV에. 참고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채널, 네. 생식기, 뭐 이런 이제 채널 운영하셨던 예, 예, 편집장님이셨고, 네. 예. 우리 김승현님은 자동차 관련해서 신기하네. 기고문을 쓰고 했던 네, 네. 그런 편집장이었는데, 네. 약간 딜러 느낌도 나는데. 딜러는 안 했고요. 자동차 약간 메카닉?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시승기랑 그런 거 올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평론, 평론. 기업 차 노조 나오면.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 분석, 네. 동향 이런 얘기를 좀 주로 그런데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자세하게는 저는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정치 시사 지금 특히나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관련해서 논평을 많이 내고 네.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채널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채널을 개설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가 먼저 나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 쪽은 좀 사람이 먼저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예, 예. 저는 이미 이쪽에 그래도 나름 알려져 있어서 다행히 반응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유시민 작가님께서 노무현 재단에서 나오시고 본격적으로 최근이네? 비평을 네. 제가 나온 건 최근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동기가 됐던 거죠. 저도 김승현님의 영상을 오늘 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는 동안 쭉 한 6개, 7개 정도를 보고 네.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분열로 도대체 뭘 얻고 있습니까? 다 잃고만 다치고 있어요. 근데 다 잃고 다 있잖아요. 잃고만 네. 있어요. 예.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도 용기를 내서 나온 와, 예,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뒷골이 올립니다. 그거 아주 네. 굉장히 어른스러운 마음이네. 아니 3년이 아니라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이제 네. 일들과 근데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네. 게 우리가 이제 매블쇼 통하고 저는 오윤혜 씨랑 그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오윤혜 씨가 지금 예.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어른으로 활동하는 것도 나와의 인연. 또 조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롱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최고의 어른. 예, 그렇게 최고의 네, 지식인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네, 네, 네. 계시는데. 말도 안 돼. 예. 아니 그렇잖아. 쪼무레기. 그러니까 최욱으로 비롯된 거잖아. 당연하죠. 맞잖아. 그러니까 뭐 그럼요. 내가 막 생색낸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이 인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같은 방향성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같이 방송 많이 했냐. 맞아요. 유심 작가도 그렇고. 그럼요.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최욱과는 지금 방송하지 않고 최욱을 욕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하고만 방송하거든. 이게 굉장히 좀 참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오윤혜 씨도 그거에 좀 가슴이 아픈가 봐. 근데 저한테 지금은 같은 길을 가지 않지만 오빠 다음에 우리가 꼭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북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질문. 네. 지금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게 최욱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오윤혜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 좋지. 요거 좀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사실 저는 친정 같은 곳인데 매부쇼가. 이게 완전 고향이지. 고향이죠. 근데 오윤혜 나온다고 나가 막 이런 안 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저도 유시민 작가님 ABC 2탄까지도 제가 매부쇼에 있었단 같이 말이에요. 했어. 근데 정확히 5월 19일 이후부터 제가 매부쇼가 뚝 끊겼는데 5월 19일 이후부터. 왜? 근데 그때 전후 상황을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예. 그때 치열했던 평택선거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평택 선거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은?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네. 어떤 아쉬운 부분 그리고 조국 후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없는데. 그래요? 어. 아니 그때 이제 약간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네,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체육 씨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죠? 아니 이게 나는 공개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나 진짜 김용남 후보에 궁금해서. 대한 약간 오빠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제 뭐였죠? 그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다시 또 얘기하면 또 네,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지금도 해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거를 있어서 내가 그것도 지적 못하면 입꼬리 올립니다. 나도 오늘 웃으면서 하자면서 본인이 다 막 진지했는데. 일단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이 닥쳐. 아니 그리고 이제 그때 사전 투표날 유시민 작가님이 딱 매부쇼에 나오는 아, 순간 예. 이제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국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분들의 마음이 조금 상했던 것 같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섭외가 오면 무조건 나오죠. 근데 섭외가 오지 않았고 3개월 그런가? 동안. 예. 하지만 공통점은 이 분야를 줄여야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생채기가 나고 상처만 예. 남고 이 분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고 지지자분들 또한 엄청나게 큰 고통스러움 속에 있다. 예. 이거를 줄일 수 있도록 큰 플랫폼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곳이 저는 매부쇼라고 생각했고 네. 이런 다른 의견을 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좀 아, 예. 첫 좋았어.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각오를 다지고 네, 오늘은 진짜 저는 진짜 듣고 싶거든. 근데 여기 그 입이 자꾸 나가네.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승현님은 네.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진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나와서 토론하는 장면도 거의 없어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진단을 서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그 진단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나. 그래서 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을 할 텐데 네. 사실 이 분열 상황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속됐잖아요. 네.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음.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어떻게 방송에서 토론 자리도 마련이 안 되고 이거를 또 서로 얘기를 하면은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막 난무하고 맞네. 네, 그런 상황이라 예리하시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단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니, 이렇게 아니, 미약한 힘이지. 그러면 제가 뭐 네. 질문만 던지고 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윤혜 씨는 또 궁금한 궁금한 게 점.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결국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지금 너무 떨어져 걱정하고 다시 지지율이 올라서 정책의 동력을 빨리 삼아서 빨리 쉽게 얘기하면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 생각이 다르면 오늘 이런 시간도 안 마련했을 거고. 일단은 그 지지율, 어제 오늘 지지율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제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긍정 평가가 38.9%였고요. 네, 어제 나왔던 거 오늘 이제 또 나온 게 있죠. 부정 평가가 57.9%였고 음. 오늘 몇 군데서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펜앤마이크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의뢰를 한 건데요. 이거는 긍정 평가가 36.3%, 부정 평가가 60.9%로 네. 나타났고 이거 일단 추세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그렇습니다. 보자고요. 그리고 추세. NBS도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는 긍정 평가가 50%, 부정 평가가 43%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내피셜로는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 분열이 너무 큰 그래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약간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되게 비판적이고 그런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지율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못한다고 본다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널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안정감이 없어 보이고 이게 되게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있는 것 실망도 같고 큰 것 같다. 이 분열로 인해서 정치 혐오가 생기신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최근에 정치 채널 다 끊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선생님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답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것 일단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도 말 그대로 부동산 개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할 때 바라봤던 거는 상징적인 언어가 항상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친노에서 친문이 됐고 친명이 되신 이 분들께서 개혁만큼은 어떤 논란이나 우려 없이 좀 정광석화처럼 추진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올해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제랑 오늘도 뭐 부동산 개혁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2일에 중수청 공수처이 제대로 출범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중심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경찰 개혁 얘기가 나오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쌓인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딱 저도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영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방금 정광석화라고 했어요. 정광석화처럼 가능한 검찰 개혁, 어떤 개혁이 가능한가요?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70년 만에 하는 검찰 개혁이에요. 맞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기와 보완과 대책과 개혁이라는 것은 수정 보완이 아니잖아요. 완전 뜯어고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광석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보면 결국 70년 만에 검찰청 문 닫고 뭐 중수청, 공소청 뭐 생기고 근데 거기에 인사 배치 그게 뭐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안에서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이런 거는 제발 좀 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의견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섞여 있는데 이제 검찰 개혁을 왜 하지 않지? 왜 답답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 속도와 방향이 가고 있는데 왜 정광석화처럼 하지 않아? 제대로 그러니까 빨리 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더 속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느냐? 정광석화는 불가능하다 개혁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전광석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는 아니고 이게 타임라인을 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 게 정청래 후보께서 당대표 시절에 여기 나오셔서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라는 멘트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뭐 때문에 지연이 됐나요? 정부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시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신 다음에 1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타임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이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적어도 그 타임라인 동안 우리가 약속한 그 과정을 좀 매끄럽게 좀 갔어야 되는데 당장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책임 주체들에 대한 그 비판이 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안이 나오면은 해석 전쟁을 막 하고 다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뭐 이게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뉴스가 막 나오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연히 개혁 의지가 있으시다. 그때는 이제 총리님을 비롯해서 뭐 장관분들 이 책임 주체에 대한 비판을 주로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미 지금 10월 2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정해졌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경찰 개혁의 문제로 끌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광석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하자 이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그 기간에는 좀 우려 없이 좀 토론은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매불쇼에서 너무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최근까지도 이 네. 말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저는. 네, 이 네. 보안수사권 폐지도 정말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를 국민들조차도 50% 가까이는 반대의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면서 우리가 검사를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경찰을 만날 일은 많고 네. 최근에 또 경찰들이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속도가 느려진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해석을 했고 네네. 이제 우리 이제 김승현님은 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해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이제 방향은 맞기 때문에 이걸로 뭐 반목할 거는 아니다. 이걸로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왜곡 과하다. 네. 과하다. 그런 생각이고 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야속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이 잣대가. 국민들의 인식이 아니 그러니까 지지층. 네, 지지층 분들이 왜냐면 네. 기대가 커서 그럴 수 좀 있겠지만 야박하구나. 야박하다. 좋아 그 단어.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너는 내 모습 속에 들어왔니? 야박하다. 너무 야박하다. 야박하고 야박해. 가혹하다. 가혹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막 스물스물 올라왔을 때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 필망할 것이다라고 막 고언을 해주셨으면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겠구나 알겠는데. 그럼 내 요거 하나만 그때는 질문할게. 조용하고. 요 얘기를 내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네. 내가 검찰 개혁은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난 항상 궁금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윤회로 예를 들게요. 네. 그게 이해가 편하니까 전달도 잘 돼. 오윤회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게 그럼 옳은 일이었잖아. 맞지? 그랬겠죠. 그렇게 했으면 옳은 일이잖아. 그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맞지? 계신다면. 예. 그럼 지금도 그 똑같은 잣대로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너 식으로 문재인 정부 짱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좋은 거잖아. 네. 그걸 왜 뭐라고 해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원이 너 오늘 너무 반갑다 야. 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반갑다. 윤석열이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치 검찰, 부패한 정치 검찰의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조국 대표님 멸문주화 시키고. 아니 근데 내가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또 근데 야, 지금은 잠깐만. 어떤 그때도 현상이 아니, 내가 없는데 들어봐봐. 네, 입꼬리 올립니다 우리. 네. 그때도 윤석열을 비판하잖아. 예를 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비판을 했어요. 그때 뉴스타파 날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비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너 식대로라면 그 때문에 망했고 그때 목소리를 많이 내주는 게 좋았던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그 잣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지가 나의 굉장히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비판하는 목소리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럴 것 같고 왠지 그렇고 이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 국정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그 취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승현님 네네네. 이제 영상을 제가 한 6개쯤 봤을 때도 근데 국정 운영 방식이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사단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는 굉장히 야박하게 너무 왜 가혹하게. 그렇게 비판을 너무 강도가 세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김승현님 편집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안 알려줬어? 우리 윤회 힘들게. 김승현님. 김씨라고 해 그냥. 너무 약간 동글동글 너무 귀엽게 귀여워. 생기셨어요. 김군해 김군. 여기에도 이제 우리 김승현님께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는 일이다. 맞죠? 약간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어떤 영상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로 엔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낡은 정치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잣대를 타이트하게 주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서로 완전 그거를 동상이몽처럼 관점이 달라. 관점이 아예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 영상을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봤나요? 제가 우리 편집장님 영상 푹 빠졌어요. 예. 아마 맥락을 잘못 이해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낡은 정치라는 게 제가 아마 영상에서 말했던 건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비판하는 영상이었을 겁니다. 전당대회 과정 그리고 전당대회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이 공정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선호 투표를 소수결로 갑자기 의결을 한다든지 자격 없는 후보를 특혜를 줘서 후보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뭐 갑자기 뭐 미투표자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주장을 해도 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근데 이런 불공정함이 낡은 정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불공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 정말 권리당원, 당권이 중심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에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득보잡이야 누가 됐는지도 몰라. 권리당원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역성태 반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여론조사를 그 사람 한 표에 80표를 주는 거잖아요.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여론조사에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왜 권리당원, 대의원도 아닌 사람에게 80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윤 후보님이 1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게 맞는가? 이 공정의 기준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80표나 준다고? 그 한 명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어? 이거고 여기는 이 과정이 불공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윤혜. 그 여론조사 오랜만이네.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고 이성윤 후보님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성윤 후보님 전북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1등 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간극이 있더라. 왜요? 왜 많이 나 혼나고 있어요? 아니, 요건 내가 할게요. 나는 이 얘기는 조금 내가 네. 나는 이제 덧붙이진 않을게. 네. 괜히. 내가 그 가혹함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그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그거까지도 막 뭐라고 하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오윤혜 씨보다 조금 더 과하게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명으로 몰거든요. 그건 아시죠? 네. 예. 네. 근데 내가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인요한이라고 알죠? 인요한. 할아버지, 그 이번에 적십자. 예. 네. 그 이제 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인준하면은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인요한은 반헌법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매우 잘못된 만약 임명한다면 잘못된 인선한다면 네.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거 인준하면 지지율 폭망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면 네.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저는 그거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조언이야?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또 이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그 연장선에서 좋다.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너무 이재명 대통령 대리인 같다 그러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문제다. 이게 치열한 전당대회 결과로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대리인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는데 김민석 후보가 된 것은 결국 당과 청이 하나가 돼서 좀 제발 일 좀 해라라는 권리당원들의 좀 선택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인요한 씨에 대해서 인준 재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서도 보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 맞아요. 다른 의견을 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리인처럼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걱정하신다면 이게 견제도 하고 있다. 인요한 같은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고 목소리를 낼 필요는 전 당연히 있다고 보죠. 네. 이게 저는 그 비평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의 문제점이군요. 좀 맵다 매워. 그게 김민석 대표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아마 첫 부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잘 가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계속 그 명픽이다, 뭐 명청대전이다 얘기하면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는 후보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로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보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윤혜 씨님, 네. 제가 궁금한, 와, 오늘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그래요? 나 좀 어떻게 좋아, 지금. 입꼬리 올립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은 네. 당원들이 당정이 좀 하나가 돼서 일 열심히 하라는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현상적으로 물론 김민석 후보보다는 득표가 적었지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정청래 후보도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절반은 어떤 의미예요? 그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1년 동안 하셨던 것에 있어서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또 다음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본 사람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마음들이 모아서 지지를 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무슨 질문이었냐면 네. 김민석을 뽑으면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일 잘하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를 뽑은 거는 당정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 현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야 그렇게 돼버리면 야 이 절반을 빼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지? 저는 이게 항상 걱정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우리가 뭔 해결해? 우리가 해결하는 우리는 게 해결 아니라 못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그래서 갖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나는 조금 너무 이게 위험하다는 입장인 거야. 나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건 저의 내피셜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께서 1년 동안 어쨌든 당대표를 하셨는데 기억 남는 건 보안수사권 폐지밖에 없어요. 티끌도 남기지 않고 어쨌든 그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근데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6%밖에 안 됐고 김민석 당대표 되자마자 3일 만에 보니까 뭐 70개 넘는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이 해야 될 거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입법을 하는 게 그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충실히 민생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검찰 개혁이 내 삶과 개인의 일반 시민의 삶과는 크게 동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 이런 밀려 있는 입법 과제 그리고 국정 과제 1호도 모르셨잖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 청와대와 정부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당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네, 있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뭐. 제가 이걸 사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하신 거 제가 어제 영상으로 보고 왔어요. 두 분이 근데 그런 걸 이게- 많이 그래서 보셨네. 실물이 낫죠? 영상보다 이분도 실물이 나. 네. 좋아. 네. 근데 이거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이 26%밖에 통과가 안 됐고 당대표가 바뀐 지 이틀 만에 어떻게 7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유시민 작가님 나오신 영상 거기서 유시민 작가의 요지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김인석 대표가 되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입법이 26%밖에 통과가 안 됐다. 이거 일단 숫자가 27%고요. 네. 그리고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잘다. 아니. 너무 근데 잘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지금 입법이 26%밖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이 정청래 당대표가 무능했었다는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782건 중에 213건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213건, 그 782건이 1년 동안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 5년 동안 국정과제 입법 계획이 782건이 잡힌 거고 이 213건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 213건 통과된 게 적은 거냐? 정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대 정부 1년차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럼 이거는 3일 만에 73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무능했다는 프레임으로 근거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토론이 잘다. 네. 그리고 이 숫자와 시기 이게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신 게 8월 17일이잖아요. 네. 그 이 입법 그 법률안 처리가 된 본회의가 8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맞으려면
김민석 당대표께서 선출되시고 나서 이 본회의가 잡혔어야죠.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께서 추진해서 통과된 게 맞죠. 아, 잘아. 그런데 이거는 8월 14일에 이미 국힘한테 본회의 참석 공지가 간 겁니다. 네네. 그 8월 16일에 이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주시거나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언론 지형이나 유튜브 지형이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대부분이 안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큰 방송 중에서도 뭐 매불쇼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불쇼도 뭐 그 역할을 비겁하게 많이 못하죠.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비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왜냐하면 결국은 함께 가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오윤혜 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랑 가는 길은 다르지만 아니 계속 저 얘기를 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나는 이제 솔직히 카톡 찾아본다. 내가 무슨 길인지는 내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윤혜 씨는 김민석 후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 네. 근데 나는 전당대회 기간에 정청래 후보를 칭찬한 적도 없고 비판한 적도 없어요. 전당대회 기간에 김민석 후보를 칭찬한 적도 없고 비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보고 누가 고문을 내서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정청래 비판을 빨리 해 하면 나는 10가지도 할 수 있어. 김민석 비판해 하면 나 10가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와갖고 그것만 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사람들은 정답을 딱 정해놓고 나는 김민석이야 정해놓고 정청래 흠결을 찾으려면 왜 못 찾겠습니까? 정청래도 나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가 내가 그래 잘다고 표현한 거야. 그렇게 논의가 이어지면 한치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서로의 이 생각을 좁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결국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을 잘 해서 지지율도 높이고 이 분열도 줄이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인사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분열주의자고 이거 완전 저주를 퍼붓는 거고 누가 이거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와 견제와 균형을 잠잡는 거 이 잣대가 달라지면 하나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 빨리 고쳐야 돼. 그 잣대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리 해석한다니까 지금 실제로. 왜냐? 나는 정답을 정해놨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정답을 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매부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른 매부쇼는 반명 채널로 이미 야 낙인 찍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낙인을 만약에 찍혔다면 그 낙인을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걸 벗기려면은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 어떻게? 섭외하는 게스트나 보통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야? 야 이건 진짜 좋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았어요. 그럼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랑 다 했어 우리. 뭐 정구승, 다 했어. 신인규 이렇게 같이 4명이 다 만나서 했는데 토론을 해.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걸 계속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만 좀 해라. 막 토 나온다 할 정도로 했어 나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갖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 올리면서 한번 정리가 1차 됐잖아 그때 1, 2차. 그리고 이제 또 보안수사권 문제 됐어. 근데 10월 2일에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미 나올 얘기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출범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메워야 되는지를 나는 빨리 얘기하고 싶었고 네. 내가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보안 수사권을 있어야 되냐 그거를 내가 만약에 또 토론했잖아. 나는 정말 자격 없는 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그거는. 한 예로 든 거지. 네, 너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치열하게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약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패널들이 네.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을 했어. 통해서 저는 청취자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자. 오늘도 아마 끝나고 봐봐. 네. 그러면 딱 쇼츠 하나 맞아. 딱 잘라갖고 그게 문제야. 오윤혜가 4명 다 압살했다. 뭐야? 이게 나와.
똑같은 영상인데 또 어디서는 진짜 억울해. 오윤의 진짜 또 시작이다. 뭐 최악이다. 어버버 똑같은 영상이야. 맞아요. 영상은. 맞아요. 맞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핵심. 이렇게 해서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리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야. 그렇죠. 맞아요. 나는 거기에 행여나 내가 어떤 내 한마디 때문에 거기 일조할까봐 내가 사실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비겁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이 말을 안 하면 비겁한데 하는 게 갈등 봉합에 도움이 되나? 아니면 그걸 부추기나? 이런 고민을 매번 한다고. 근데 솔직히 오윤혜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 방송이. 그냥 매부쇼 나가지 마요. 반명이에요. 또 입꼬리 올립니다.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너무 입꼬리 쉬워 와. 방송이. 방송이 너무 쉬운 거야. 아니 그 사람들 그럼 다 데려다가 그럼 물어봐요. 왜 아니. 그런 식으로 방송하냐? 왜? 그걸 공예지. 그걸 왜 그걸 또 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나는 오윤혜가 친근감이 있고 우리가 또 친했고 내가 또 존중하고 신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마련해 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시간이 다시 또 너무 이제 많이 흘렀다. 야. 나 지금. 저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 그 우리 난 진짜 머리가 너무 나빠. 김승현님. 김승현 씨, 우리 네. 김승현님 영상을 쭉 보고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참 아쉬울 수 있겠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쇼츠로 좀 보지 말고 진짜 그 맥락을 앞뒤 맥락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좀 서로 이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쇼츠 한 100개 나올까? 맞아. 근데 윤혜야 너랑 같이 사람 중에 완전 가짜 뉴스로 매불쇼 그 작가분들 나갔을 때 완전 가짜 뉴스로 이 영업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그만하죠. 그만해.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재미로 네, 재미로. 그 유시민 작가와는 솔직히 저보다 오윤혜 씨가 더 가까웠잖아. 맞잖아. 네. 그 심지어 오윤혜 씨는 밥도 먹은 적이 있으니까. 난 유시민 작가랑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제 같이 식사하는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작년이죠. 나한테 항상 인생을 충고를 많이 하거든요. 오윤혜 씨가. 오빠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빠도 좀 밖에 좀 나와. 맞아.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어울리고 해. 하면서 사진을 보내준 거라면 식사도 하고 그랬어.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적 발언 또는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인간적 관계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발언보다는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실 때 몇 번 이제 청와대에서 한번 만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을 하든 설득을 당하든 그렇게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송에 나오셔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선동 아니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만나서 그냥 좀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분야를 그래도 그 두 분이 어떤 부분은 설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설득이 안 됐다. 차라리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는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입꼬리 올렸습니다. 나 모르겠다 관련해서 진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평론가 개인의 말을 이렇게 많은 언론과 유튜브들이 분석 전쟁을 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없죠. 저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쇼츠와 유튜브 채널에서 맥락을 다 삭제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발언과 그 논의됐던 문제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상 비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하시는 채널이나 나가시는 데 보면 언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비평을 하거나 그럴 때 조롱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쓰진 않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저도 절대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선을 지키면서 서로가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저는 걱정되는 건 지금 이 지형이 언제까지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언론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없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또 혹시 잘못될까봐. 근데 이거를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양진영에서 느끼는
그런 피로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진영까지 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나 잘못 표현했어요. 양쪽에서 느끼는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거의 느끼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그거를 진영까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잘못 표현했나? 아 이게 솔직히 매불쇼에 이제 나는 그래도 좀 어차피 0.73% 차로 윤석열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 함께 했던 거예요. 아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대한민국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같이 하고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세탁쇼니 뭐 이렇게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까지도 같이 하셨던 분이 자기들 방송에 또 가가지고는 여기를 적진이라고 막 표현을 하더라고. 이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쉽지 않아 윤혜야. 내가 다 아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니 너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 가족처럼 느껴져. 무슨 소리야? 너무 아니 농담이야. 진짜 너무하시네. 미안해. 빌어요. 농담. 미안해. 네, 아무튼. 근데 나는 오늘 뭐 네. 솔직히 뭐 지금 욕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아마 오늘- 제 욕이겠죠. 아니 내가 우리 선생님 입틀막을 많이 했나? 그런 아니요 얘기인가? 전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저 네. 애청자인데 왜? 매불쇼 보신. 저 슈퍼챗도 꽤 싸요. 그래요? 진짜요? 전액 사기. 네, 근데 나는 오늘 뭐 아무튼 좋았어.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불쇼가. 그러니까 나는 당분간은 토론보다는 대화. 좋아요. 대화. 맞아, 진짜 생각을 눈 좀 보고. 들어보고. 얼굴 대화. 보고. 그렇지. 얼굴 보면 사르르 다 녹잖아요. 봐봐요, 나 좀. 그냥 부담스러운 거 봐.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네. 너무 이쪽에 계셔가지고. 그래요. 예. 이게 진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맞다. 이거 진짜 한번 허구하고 서로 잘못한 거 사과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게 또 금방 치유될 금방은 아니겠지만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윤혜님 만약에 그 어디서 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방송 중에 네. 같은 진영, 같은 방향,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혐오의 표현을 쓰면 네. 그거는 도움 안 된다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면서 비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설득이 돼 그나마. 조롱을 하면은 그 설득이 말이 안 돼. 안 들려. 안 그냥 들려. 싫어져 버리거든요. 그거는 모두가 다 정말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맞아. 당연히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자꾸 입틀만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우윤혜 씨한테 발언권을 많이 줬나 봐.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틀막은 일단 아니고요. 제가 듣느라 말을 안 한 거고. 일단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양비론부터 없어야 됩니다. 이건 또 나에게 네. 또 뼈 아프네. 양비론 없어야 되고. 근데 최욱 앵커님하고는 다르죠. 진행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계속 양비론으로 가져가시는데 이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당원들 절반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됐어요. 저 지금 진짜 이거 진지하게 저 신천지 됐어요. 네.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 카톡에 그때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이 신천지랑 연루된 게 예를 들어 근거가 있어. 내가 정청래 비판 안 하겠어요? 신천지랑 이렇게 오랫동안 신천지 이슈를 다룬 데가 있냐고. 그렇잖아.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 이슈도 아니고 나는 이만희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우인성이 판사야. 나 그 얘기를 좀 환기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모셨어. 근데 또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가면 또 그걸 다 쏠리잖아. 내가 그래서 그걸 못하겠는데 그 입틀막이 되면서 제가 실제로 지금 신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이건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제3의 비평가들이 나와서 맞아. 얘기를 해도 맞아. 해결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장르만 여의도랑 한번 같이 방송하세요. 지금 그 채널에서 오늘은 그 채널 얘기하는 건 부적절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부적절해. 왜요? 오늘 오늘은 그거 그 이슈가 있어. 이제 오윤혜님이 그 죄송합니다. 이슈를 몰라서 이슈를 말씀하시는 몰라가지고 거예요. 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오윤혜님 요거는 또 네. 제가 이거 쉴드가 아니고 이 몰랐던 나는 몰랐어. 이슈. 예. 네, 이슈가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정리해야겠다. 네. 너무 너를 우리 오래 정리를 몇 번, 우리 민동기 기자님이 계셨던 거예요. 말 한마디. 민동기 기자님 제가 원래 개입을 안 하기로 했죠. 아, 이참이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마음이야. 괴로우실 텐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몇 가지가 좀 있긴 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짚는 시간, 참 듣는 시간. 그래서 어른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네. 뭐 어떻게? 뭐 가끔 뭐 이렇게 한번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 서로 좋아요. 싸우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요. 더 악화는 안 돼. 최소한 이런 대화는 싸우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난다니까. 그럼요. 맞지? 네. 네. 대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현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